코펜하겐 해석의 담론을 두 개로 나누라면 하나가 불확정성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물질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양자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해석입니다. 닐스 보어는 이것을 상호 보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는데, 실험으로는 파동이냐 입자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관점의 문제일 뿐 물리적 세상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죠. 이 또한 상식으로는 기이하기 그지없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모두 이런 식이다 보니 우리가 이런 담론을 상식적인 세계관으로 가져와 무언가 검토한다는 것은 오히려 엉뚱해 보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수학과 실험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로 뭘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코펜하겐 해석 이후의 양자 물리학을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본 동영상에서 물질은 파동 함수의 상태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관측을 통해 입자로 출현하고 입자로 출현하면 파동이 붕괴된다는 것이 코펜하겐 해석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 해석을 공격했지만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 신이 주사위로 뭘 하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게 라는 말로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변수,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EPR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불확정성과 관측의 문제에 대해 양자 역학의 불완전성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사후에 실험을 통해 양자 역학의 주장이 오히려 맞다는 것이 일반론이 됐죠.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숨은 변수 이론을 양자 물리학과 종합해 생각한 사람은 데이비드 봄이었습니다. 봄은 양자장의 이론을 토대로 전체가 부분 안에 들어있고 부분이 전체를 드러낸다는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이론으로 전개해 나갔죠. 봄의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추방당해야 했던 그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거의 모든 물리학자들에게 외면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고 숨은 변수 이론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으로 주목받기에 이릅니다. 봄의 생각을 간단히 표현해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물질 세계는 겉으로 펼쳐진 질서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질서일 뿐이고 우리에게 드러난 표면 아래의 깊은 곳에는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질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물질의 질서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보이는 세계로 펼쳐졌다가 접혀지는 끊임없는 운동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과정의 결과로 드러난 펼쳐진 세계입니다. 펼쳐진 질서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듯 데이비드 봄이 보기에 양자장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상적인 시공간에서는 우리가 분리된 개별 존재로 느끼는 것들이 깊은 양자 수준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용어가 바로 비국소성입니다. 비국소적이라는 것은 코펜하겐 해석에서도 있었습니다. 관측이라는 행위는 전 우주에 걸쳐있는 파동 함수를 순간적으로 붕괴시키기 때문에 비국소성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를 전제하기 때문에 비국소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 얽힘 이론을 활용해 앞서 본 EPR 사고 실험을 합니다. 입자를 둘로 쪼갠 후에 하나의 입자를 측정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입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확정적이라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반박합니다.
양자역학은 입자 간의 소통을 하려면 빛이나 다른 것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는 국소성의 원리에 대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는 비국소성을 주장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 논박으로 다소 논쟁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봄은 자신이 생각한 양자 포텐셜의 개념을 가져와 설명합니다. 파도가 공을 이끌고 가듯 파동이 입자를 끌고 간다는 모델이 아인슈타인의 숨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코펜하겐 해석과 아인슈타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후 데이비드 봄의 주장은 존 스튜어트 벨에 의해 실험으로 증명됩니다. 칼슘 원자를 붕괴시켜 쌍둥이 원자를 만든 후에 각각 광자 파이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통과시키자 두 광자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서로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비국소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데이비드 봄의 비국소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리된 관찰자가 대상을 관찰한다는 식은 지나간 사고방식이고, 실제로는 같은 시스템에 속한 존재들이므로 분리 같은 것 없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게 비국소성은 과학 바깥에서 이해해야 하는 전체성입니다. 봄이 말하는 숨은 변수의 관점에서 전체성은 실제하며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입자들의 변화가 명료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기술되므로 일상적 공간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정 가능한 법칙, 이것이 양자 포텐셜입니다. 봄의 양자 포텐셜은 양자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개별 입자의 에너지가 조건화된 과정이 있다면 그 아래층 위에서는 양자 포텐셜이 작용하고 있으며 개별 입자들은 그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양자 포텐셜이 개별 입자에게 전체의 조건과 맥락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것이죠. 양자 물리학의 가장 유명한 실험, 이중 슬릿 실험을 예로 들어 양자 포텐셜을 설명해 보죠. 입자가 두 슬릿으로 들어설 때 개별 입자의 궤도를 조직하는 것이 바로 양자 포텐셜입니다. 양자 포텐셜이 만든 궤도를 따라 입자들이 움직이며 간섭 무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봄의 아이디어는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되는데, 통합적인 물리학으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일단 비국소성에서 입자가 어떤 식으로 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양자 물리학의 전환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공간이 붕괴하고 선형적인 시간이 멈추어서는 신비로운 세계, 모든 생명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계, 우주 안의 모든 것, 우리 존재와 우리 모든 행위가 일어나는 그 근원이 되는 세계가 양자의 세계였던 것입니다.